일단 불법 계엄 이후 7개월 넘게 비상체제인 국민의힘,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5파 정구도가 확정되면서 당대표 선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불법 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또다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된 상황. 그런데도 전대를 가르는 최대 이슈, 여전히 탄핵 찬반입니다. 전환길 씨가 극우다, 나보고도 극우라는 사람 있죠? 극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 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시점에 면회가 허용된다면 저는 면회를 가겠습니다. 반탄파로 분류되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 극우 논란은 정면으로 반박하면서도 강성 지지층을 향해 손짓했는데요. 탄핵 찬성을 외쳤던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과거 단절, 인적 쇄신을 주장하면서 반탄 후보들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직 저 안철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계엄에 물들지 않는 후보, 윤 어게인을 외치지 않는 후보. 시민 여러분들의 목에다가 총가를 겨루는 행위입니다. 그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을 지지한다? 그게 정상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후보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왔습니다. 어떤 실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논쟁이. 결국은 당의 분열만 획책하는 논쟁이거든요. 제1야당 대표직에 도전장을 낸 후보들. 그런데 아직까지 정책과 비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곧 새로운 당대표가 탄생할 텐데 국민의힘의 탄핵 찬반 돌림 노래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오늘 아침에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 이상 전당대회에서 윤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당내에 얼마나 소구력이 있어 보이십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자해적 행위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그래도 상당히 진일보한 현실 인식을 보여줬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전당대회 윤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자해적 행위를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일부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이 마치 윤 어게인의 남아있는 흐름에 편승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 윤 전 대통령을 면회를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족과 변호인 이외에는 모두 다 접견이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윤 전 대통령의 접견을 하고 싶으시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국회의원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죠. 겸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시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은 다음에 접견을 가시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연인으로서 윤 전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든 간에 지금 당을 대표하겠다고 하는 분께서 하셔야 될 공적 언행과는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윤 어게인과 같은 흐름으로부터는 단호하게 절연해야 국민의힘이 되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연의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한 발언이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확정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5명의 명단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탄핵 찬성파라고 하죠.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 그리고 탄핵 반대파 김문수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 그리고 중립으로 분류가 되는 주진우 의원. 이렇게 5명의 당대표 후보가 앞으로 8월 22일까지 레이스를 펼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중에서 한 명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될 텐데 김민영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지금 예상을 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그럼 기간을 보면 됩니다. 이 전당대회가 지금 치러지는 시점은 대선이 끝난 바로 직후에 이루어지는 시기고요.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굉장히 통상적인 전당대회보다는 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흐름상 봤었을 때 직전 대통령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가 유리하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어떤 특정 정치적 이념 성향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간성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김문수 후보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거기다가 나머지 후보들이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인지도라든지 어떤 정치적 여건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가장 유리한 진영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각 후보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각 후보들의 첫날 행보를 보면 어디에 집중할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각자 이제 본인의 지지 기반이 있는 곳을 감안해서 예. 나부터 가까운 표부터 모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동혁 의원은 당내에서 본인과 그래도 흐름을 같이 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구주류 국회의원들을 많이 찾아가서 그 의원들의 표심에 기반해서 당내 지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은 지금 TK 표심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주진 의원은 본인이 지역구가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에서부터 본인의 지지를 확장해 나가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제 그 예선에 해당하는 성격의 투표가 있을 것이고 예. 그때 그 성적은 공개되지 않지만은 5등이 누가 이제 컷오프로 탈락하는지는 또 공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단계 관문을 넘고 나면은 어떤 구도가 짜여지는가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예, 전당대회 일정도 저희가 준비해 드렸는데요. 8월 22일까지 각 지역별 합동 연설회 그리고 본 경선은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상대당이지만 한번 분석을 들어볼 거예요. 특히 김문수 후보는 오늘 경북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TK 표심을 좀 다지겠다 뭐 이런 의지일까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층이 TK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와중에도 여전히 TK 지역만 살펴보게 되면 일정 부분 여전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일정 부분 나오고 있는 점을 살펴보게 되면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무엇보다 TK에 기대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입장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후보 기간 중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직접 방문한 바가 있죠.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 이러한 모습이 과연 김문수 후보가 원내 제2당으로서 야당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혁신하고 그런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후보인지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안철수 후보는 이제 폭동 피해를 입은 서울 서부지법을 찾아서 극단 세력과 절연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요청한 참고인 조사는 완강히 거부한 적이 있잖아요. 좀 오락가락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권 선거 자체가 지금 3주 정도 레이스거든요. 예. 그러면 하나하나 이슈가 터질 때마다 그때마다 포지션 정리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어쩌면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것도 소환 조사가 아니라 참고인 조사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유가 뭐였냐면 국민의힘 모두가 다 반대를 할 때 본인만 찬성을 했었기 때문에 그 기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특검이 요청을 했던 것인데 마치 본인이 특검으로부터 탄압받는 듯한 그런 모양새로 접근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특검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잡는 데 있어서 그때는 대단히 큰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민심에서 조경태 후보가 조금 더 주목받는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결국에는 탄핵 찬성파 중에서 선명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오히려 실기해버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후보들 간의 전한길 씨와의 절연 아니면 계속 갈 것이냐 이 관계 설정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후보는 전한길 씨와 함께한 유튜브 합동 토론회에서 유튜브 버전의 관훈 토론회라면서 칭송까지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유튜브 버전의 관훈 토론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다. 안 나갈 이유가 없고 오히려 감사하다. 나는 가서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고 나는 내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론에서 오히려 이 토론회를 뭐라 하니까 정면 돌파하겠다고 오히려 머뭇거리지 말라고. 왜 급쟁입니까? 저 김문수 후보님께 진짜 따지고 싶고 참모한테 따지고 싶어요. 만약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전한길 면접 보러 가느냐 이런 데 프레임 짜여가지고 피한다면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장동혁 후보의 관훈 토론회 발언, 그러니까 중견 기자들이 모인 그 단체죠. 전통 있는 그런 토론회인데 이렇다, 이 유튜브 방송이 얼마나 공감을 살 수 있을까요? 장동혁 의원의 저 발언으로요. 의문의 일패를 당한 집단이 저는 세 집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역사와 전통을 가진 관훈클럽의 언론인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유튜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한쪽에 극단적으로 치우친 주장을 하시는 분들 말고 건전하게 상식을 갖추고 균형 있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어떻게 보면은 한꺼번에 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전한길 씨, 성창경 씨, 강용석 씨 이런 분들이 함께 당대표 주자를 불러다가 마치 면접을 보는 듯한 그런 토론회에 장동혁 의원이 감으로써 건전한 상식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길은 전적으로 장동혁 의원 한 사람만이 가는 길이 되어야지 전체 국민의힘을 한쪽 극단적 방향으로 몰아가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김윤영 의원님. 이 전한길 씨의 발언들이 그리고 광폭 행보가 국민의힘 전대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으로 전망하시죠? 네, 저는 당연히 전한길 씨가 저희 당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전한길 씨가 지금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전 납득이 안 가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전한길 씨는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를 되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마치 본인이 주관하는 유튜브 토론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결국 신념을 가지고 같은 신념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한길 씨의 입장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오지 않으니까 자신의 주관한 행사에 따라오지 않으니까 당신은 겁쟁입니다라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신념을 볼 수 있습니까? 차라리 저는 극우라는 표현 쓰는 것, 저분에 대해서 극우라고 표현하는 것도 저는 가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극우라고 지칭되시는 분들은 적어도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데 저분은 신념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비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저는 정치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장동혁 후보가 어제 이 보수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서 당대표가 되면 적절한 시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갈 것이다. 이렇게 일종의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면회 가는 거 가능합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반인 접견이 제한되어 있죠. 우리 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변호인 이외자와의 접견을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법원의 판단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견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물론 당대표의 자격으로 접견을 요청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당대표라고 해서 과연 접견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을지는 의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면 찬탄파로 분류된 조경태 후보는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전한길 씨를 동시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결국에는 선명하게 혁신이 필요하다. 이쪽으로 자신은 노선을 딱 보여주는 전략이겠죠? 지금 그렇게 하는 게 그나마 보수를 좀 살릴 수 있을 가능성이라도 좀 높이는 길이거든요. 지난 계엄 이후에 지금 통일교, 신천지, 전광훈, 구구 아스팔트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부정선거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굉장히 계몽령이라고 했던가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끊임없이 들어와가지고 국민의힘의 다수를 지금 형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분들 대부분이 그 사람들로부터 눈치를 보면서 사실상 정상의 길로 나오는 걸 거부하고 계속 헌법 바깥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선명성 경쟁을 하지 않으면 실제 이 보수를 건강하게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도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 자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을 앞으로 선명성 있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탄, 반탄. 이 두 진영이 인적 쇄신을 놓고도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죠.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을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데 저지하려고 한 45명은 책임이 있다. 인적쇄신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45명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또 기타 우리 당에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분들 또 우리 당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했으면 좋겠다. 당을 혁신한다고 하면서 누구 잘라내자, 징계한다 이런 식의 것은 자칫하면은 당이 점점 이제 약화돼서. 네, 그리고 조경태 후보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던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 국민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어떤 정도의 징계를 말하는 겁니까? 일단 당장의 징계는 당에서 윤리위나 뭐 당무감사를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 맞을 텐데 전 저 발언의 의미를 선거를 통해서 국민께 심판을 맡기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정치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이상 그 모든 행위는 정치적 행위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런 정치적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정치인이 당연히 오롯이 져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 선거를 통한 국민들께 심판을 받는 걸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안을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논쟁에서 조경태 의원은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보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경태 의원이 지금 저 발언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적 심판을 맡기겠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의원 45명 징계 반대 목소리 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어떤 후보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능성의 정도를 예측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지금 현재로서 어떤 후보가 우선시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보니 실제로 45명 의원들에 대한 그런 징계가 가능할지는 전 좀 의문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 45명은 현역 의원이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45명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45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를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 내분에 휩싸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아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경태 후보 입장에서는 45명에 대한 징계안을 제시하면서 본인이 혁신 후보임을 강조하고 싶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45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을 제명하거나 징계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가 않죠. 일단 제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회 제적 인원수가 298명입니다. 여기서 4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리고 이미 또 징계 청원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까지 46명을 제명을 한다면요. 국회 제적 의석수가 252석으로 줄어들면서 민주당 167석의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합하면 민주당의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당들의 국회의원조차도 필요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제적 3분의 2가 됩니다.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 없으면 한꺼번에 제명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명이 아닌 다른 수위의 국회 징계는 국회 과반수만으로도 가능합니다만 과거에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무리를 빚는 행동들을 일으켰을 때 국회가 언제 한번 제대로 징계한 적이 있었습니까? 현역 의원일 때의 사례는 아닙니다만 그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들어왔을 때 농성을 하듯이 반발하면서 저항했던 분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입니다. 민주화 이전의 일이 아니고 2009년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저 한남동 관저 앞에 1월 6일에 갔던 45명의 국회의원들은 저는 분명히 정치적 책임이 일정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국회 내에서의 징계 방식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도 좀 해보면 한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내 혁신 동력이 좀 떨어졌다 또는 전당대 흥행몰이 자체가 조금 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론이라고 할까요? 이번 전대에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충분히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혁신해야 되는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혁신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큰 용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혁신의 선명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현재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당으로서 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단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극우화를 저지해야 된다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쇄신파로 분류되는 후보들이 좀 더 분발하고 나아가서 어떻게 힘을 합쳐서 그 극우화를 저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 걸음 물러나면서까지 이 전당대회 구도가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등판했을 때 이 전당대회 구도가 이른바 찬탄 대 반탄 혹은 친한 대 반한 이렇게 환원되는 것을 막고 극우화를 저지해야 된다고 하는 과제를 본인의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던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당을 대표하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의 굉장히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이 있는 응답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한길의 늪, 또 윤석열의 늪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과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